URC 522. 추심 방식, 컬렉션이란 당사자 간 체결한 무역 계약에서 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이 환원을 발행한 후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음, 통하여 무역 대금을 추심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추심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일란불 환어음을 발행하여 환어음을 제시 시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DP 방식과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에 대한 인수를 받은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DA 방식이 있다. 추심 방식과 송금 방식의 비교. 음, 서류 송부, 송금 방식,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책임, 추심 방식, 서류 전달 과정의 개입, 지급 책임, 송금 방식 매수인, 추심 방식 매수인, 환어음, 송금 방식 미발행, 추심 방식 발행, 적용 규칙, 송금 방식 URBPO 등 국제 규칙의 제한적 적용, 추심 방식, 적용 규칙은 URC 522. 추신 거래 시는 신용장 방식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송금 방식보다 절차적으로 물품의 인도와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안정성이 부여된다. 거래 절차는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 의뢰하면 매도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매수인의 은행을 통해 서류를 전달, 대금을 회수 의뢰한다.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URC는 추심거래 DP, DA에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규칙이다. 현재는 3차 개정한 URC 522 정식 명칭 The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리비전 ICC Publication No. 522가 적용되고 있다. URC는 1980년대 후반 신용장의 비중 감소와 함께 추신거래의 증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신거래에 대한 국제 상관습을 통일시키고자 시도한 규칙이지만 환음의 횡의집법 원칙에 의해 각국의 어음법 및 각종 국내법이 URC보다 우선 적용된다. 추신거래에서 URC의 적용이 채택되더라도 당사자국들의 국내 강행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화음의 준거법, 행위지법 원칙. 환화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준거법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환화음을 발행하여 미국에서 배사하고 영국에서 인수하는 경우 발행에 관해서는 한국어원법, 배서에 관해서는 미국 통일상법전법, 인수에 관해서는 영국 환어원법이 적용된다. 추신 방식의 정의. 추신 방식 컬렉션이란 당사자 간 체결한 무역 계약서에 따라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한 후 매수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 대금을 추심하여 결제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추심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일란불 환어음을 발행하여 환어음을 제시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DP 방식과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환어음에 대한 인수를 받은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DA 방식이 있다. 추심 거래는 신용장 방식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송금 방식보다는 절차적으로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안정성이 부여된다. 거래 절차는 매도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을 의뢰하면 매도인의 거래은행은 매수인의 은행을 통해 서류 전달 및 대금 회수를 의뢰한다. 이 추심 거래 당사자
제3조 1. 주심 의뢰인 프린시펄 주심 의뢰인은 은행에 주심의 지급을 의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2. 주심 의뢰 은행 리미팅 뱅크 주심 의뢰 은행은 주심 의뢰인으로부터 주심의 지급을 의뢰받는 은행을 말한다. 3. 주심은행 컬렉팅 뱅크 및 제시은행 프레젠팅 뱅크 주심 의뢰 은행 이외에 주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인 주심은행이며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주심은행 도와주지 매수인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주심은행은 제시은행이다. 4. 지급인 드로우인 지급인은 주심 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환원의 지급인 신용장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인이 은행이 되며 또한 매수인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엄이 실제 이용 가능하게 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추심 방식에서는 은행은 아무런 지급 책임이 없어 서류 전달 및 대금 회수의 역할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리 2조 1. 추심 컬렉션 추심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지급 및 또는 인수를 받거나 2. 지급 및 또는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인도하거나 3. 기타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것 2. 화한 추심 및 무화한 추심 1. 화한 추심 다큐멘터리 컬렉션 화한 추심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추심을 의미한다. 1. 상업 서류가 첨부된 금융 서류의 추심 2. 금융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상업 서류의 추심 문제지. 금융 서류가 첨부 2. 무화한 추심 또는 무담보 추심 클린 컬렉션 무화한 추심, 무담보 추심이라 함은 상업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금융 서류의 추심을 의미한다. 상업 서류 들어간다는 3. 상업 서류 및 금융 서류 1. 상업 서류 커머셜 다큐먼트 상업 서류란 송장, 운송 서류, 권리 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그 밖에 금융 서류가 아닌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 2. 금융 서류 (Financial Document) 금융 서류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증거를 의미한다.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에서 이용되는 서류 1. 추심 방식에서의 서류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은 양자 모두 은행이 서류를 지급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추심 방식에서 은행이 지급하는 서류는 상업 서류와 금융 서류로서 금융 서류는 대체적으로 환어음을 의미하고 상업 서류는 금융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포함한다. 2. 신용장 방식에서의 서류 신용장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 서류와 환어음이 되며 은행의 대금 지급 의무로 인해 서류의 심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선적 서류와 환어음의 작성 방법 및 형식에 대하여 UCP 600 및 ISBP 745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적 서류는 환어음을 제외한 모든 서류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추심 방식에서 말하는 상업 서류와 그 뜻을 같이 한다. 4. DP 유산스 제7조 1. 추심 방식의 명확한 명시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 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심 지시서에는 상업 서류가 지급인에게 드로잉에게 인수 인도 DA 또는 지급 인도 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명시가 없을 경우 DP 방식으로 간주.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상업 서류는 지급과 상환만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주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에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DP 유산수에 대한 사용 금지 권고. 추심에서는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 출급 조건의 환원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DP 유산수에 대한 처리. 어,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 조건의 환원을 포함하고 주심 지시서에 상업 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오직 그러한 지급에 대해서만 인도되고,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추가학습 지급 또는 인수의 표기 제6조 환원의 만기 일란불 기한부. 일란불은 지급을 위한 제시 DP, 기한부는 인수를 위한 제시 DA, 만기의 지급을 위한 제시 DP 플러스 유산스. 서류가 일란불인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서류가 일란불이 아닌 기한부 지급 조건인 경우에는 인수은행은 인수가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적합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5. 은행의 권리와 의무. 1. 신의성실 의무. 은행은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2. 물품 보관의 의무. 물품은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은행의 주소로 직접 발송되거나 은행 또는 은행의 지시인에게 탁송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은행 또는 은행의 지시인에게 탁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은행은 화암추심이 관계되는 물품에 관하여 물품의 보관, 보험 가입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서류만 한다는 거지. 2. 은행의 권리. 1.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면책. 제11조 1. 추심 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추심의 의뢰인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이를 행한다. 2. 은행이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 은행 자신이 그러한 다른 은행의 선택을 주도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당사자는 외국 법률과 관행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이에 대하여 지시받은 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 접수된 서류에 대한 면책 제12조 1.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에 열거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 누락되거나 열거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전신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와 관련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 2. 만일 서류가 외관상 열거된 것과 다른 경우 주심의뢰은행은 주심은행에 의해 접수된 서류의 종류와 숫자를 반박할 수 없다. 3. 은행은 서류를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접수된 대로 제시한다. 3. 서류에 대한 면책 제13조
음,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허위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서류에 규정되거나 첨가된 일반적 조건 및 또는 특정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서류에 의해 표시되는 물품의 명세, 수량, 무게,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다른 모든 사람의 신의 성실, 자기 및 또는 부작위, 파산, 이행 또는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서류의 지연 또는 분실에 대한 면책 14조 1. 은행은 모든 통보, 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 지연 및 또는 음, 멸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또는 모든 통신기기의 송신 중 발생하는 지연, 훼손 또는 기타의 오류 또는 전문 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은행은 접수된 지시의 설명을 취득할 필요에서 기인하는 어떠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멸실 아닌가? 5. 불가항력에 대한 면제 제15조 은행은 천재지변이지 소요, 폭동,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동맹 파업이나 직장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대금의 지급 1. 대금 지급의 시기 및 방법 16조 1. 지급인의 지급 추심 금액은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및 또는 지출금 및 또는 비용을 공제하고 추심 지시서의 조건에 따라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추심은행의 지급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추심금액의 지급을 행한다. 2. 대금 지급의 통화 제17조 및 제18조 1. 내국통화 지급 지급국가의 통화, 내국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추심지시서에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내국통화가 추심지시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지화에 의한 지급과 상한으로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한다. 2. 외국통화 지급 지국국가의 통화 이외의 통화, 외국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추심 지시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그 외국 통화가 추심 지시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송금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 통화에 의한 지급과 상한으로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한다. 즉시 될 때만 그런다 이제 둘 다. 3. 분할 지급 19조 1. 무화환 추심 무화환 추심에 있어서 분할 지급은 아니 없는 거네요. 지급지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그 허용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금융서류는 지급 전액이 수령되었을 때만 지급인에게 인도된다. 2. 화환 추심에 있어서 분할 지급은 주심 의뢰서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시은행은 지급 전액을 수령한 후 하나여 서류를 지급인에게 인도하며 제시은행은 서류의 인도 지체에 비롯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자 20조 이자 보기 추심 지시서에서 이자가 추심돼야 함을 명시하고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20조 C 이자 불포기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시은행은 그 이자를 추심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경우에 따라 지급 인도 또는 인수 인도 또는 기타 인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음. 이 이자 불포기 추심 지시서가 이자는 포기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지급인이 그 이자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인도 지연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자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제시은행은 전신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지체 없이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수수료 제21조 1. 수수료 포기 추심지시서의 추심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지급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제21조 B 수수료의 비용의 불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을 추심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경우에 따라 지급 인도, 인수 인도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기되는 추심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언제나 추심을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대금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2. 수수료 불포기 추심 지시서에서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포기하여서는 아니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며 서류 인도의 어떠한 지체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은행의 통지 추심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제시은행은 반드시 전신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4. 추심 의뢰인의 최종 정산 추심 지시서의 명시된 조건에서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출금 및 또는 비용 및 또는 추심 수수료를 추심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추심은행은 지출금, 비용, 수수료와 관련된 지출 경비를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으로부터 즉시 회수할 권리가 있다. 또한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가 이렇게 지급한 모든 금액과 자신의 지출금, 비용 및 수수료를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즉시 회수할 권리가 있다. 7. 거절 증서 1. 정의 거절 증서 프로테스트란 어음의 상한 청구권 행사의 원인이 되는 인수 거절 또는 지급 지급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공증인, 집달관, 법무법인 등이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청구하는 장소에서 작성된다. 거절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인해 상환 청구권자가 간이 신속하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환 청구 의무자는 그 입증을 믿고 상환할 수 있게 하여 어음 거래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URC 522조의 규정 제24조 추심 의뢰서의 추심 지시서에는 인수 거절 또는 지급 거절의 경우에 있어서의 거절 증서 또는 이에 가름하는 기타 법적 절차
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심에 관하여 은행은 지급 거절 또는 인수 거절에 대하여 서류의 거절 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또는 이에 가름하는 법적 절차가 취해지도록 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한 거절 증서 또는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또는 비용은 주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UCP 600 신용장 거래의 절차 요 452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 신용장 방식과 주심 방식의 비교. 지급 책임, 주심 방식, 매수인, 신용장 방식, 개설은행, 은행의 역할, 주심 방식, 서류 전달 및 대금 회수, 신용장 방식, 서류 심사 및 대금 지급, 수수료, 주심 방식 비교적 낮음, 신용장 방식 비교적 높음, 적용 규칙, 주심 방식 URC 522, 신용장 방식 UCP 600. 신용장 방식은 매도인의 대금 회수 불능 위험, 신용 위험과 매수인의 상품 입수 불능 위험, 상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대금의 지급과 서류의 인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방식에는 은행이 수익자, 매도인 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만일 각 은행마다 또는 각 국가마다 신용장 거래 관습, 심사 기준이 다르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CC 국제상호회의소에서는 신용장을 사용함에 있어 매도인, 수익자와 매수인, 개설은행인, 은행 간의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류 심사의 기준 등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신용장 통일 규칙 60P를 1933년에 제정하였고 2007년 6차 개정 버전 The Uniform Custom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리비전 ICC Publication Number 600 이하 UCP 600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UCP는 ICC의 범세계화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규칙이다. 1933년에 제정, 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UCP 400, 1993년 5차 개정, UCP 500, 2007년 6차 개정, UCP 600. 파트 1 총칙 UCP 600이 적용되는 거래. 제1조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 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 신용장 통일 규칙은 명시적으로 신용장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표시된 경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 신용장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을 포함하여 모든 화한 신용장 이하 신용장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보증신용장 포함입니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수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 주요 용어 주요 용어 정의 제2조 결제, 안월 및 매입, 네고시에이션. 1. 결제, 안월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1. 신용장이 일람 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일람 출구로 지급하는 것. 2.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3.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원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2. 매입 매입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 지급 또는 대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업 및 또는 서류를 매수, purchase 하는 것을 어, 의미한다. 이 은행의 지점,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동일 은행의 지점은 상이한 은행으로 간주한다. 3. 신용장, 크레딧.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안을 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추가학습,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규정,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따른 제시. 4. 관련 당사자 1. 수익자, beneficiary.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외노인이지. 이 제시자 presenter. 제시자는 제시하는 수익자, 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추가학습 제시 presentation. 제시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의 자체를 의미한다. 3. 개설은행인 applicant. 개설은행인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음, 그건 아니지. 영업은행일, 뱅킹데이스. 은행 영업일 UCP 600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3. 서류 및 신용장의 해석 제3조 및 제6조. 1. 서류의 해석. 적용가 가능한 경우 단어의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단어의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단복수 안 가린다는 거지. 2. 서명 및 공증. 1. 서명.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 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 2. 공증.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다. 3. 취소불능 신용장.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4. 서류의 발행인. 서류의 발행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first class 인류, well-known 저명한, qualified 자격이 있는, independent 독립적인, official 공적인, competent 능력이 있는, 또는 local 현지의 이라는 용어는 수익자만 제외하고 모든 서류 발행인이 서류 발행 시 사용할 수 있다. 수익자만 제외하고 모든 서류 발행인이 서류 발행 시 사용할 수 있다. 수익자는 제외. 5. 이용 방법 명시. 1. 지정은행. 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거나 또는 모든 은행, 애니뱅크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하여야 한다. 여부하여야 한다는 뭐야? 여부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개설은행에서 역시 이용할 수 있다. 2. 대금 지급 방법. 신용장은 일람 지급, 사이트 페이먼트, 연 지급, 디퍼 페이먼트, 인수, 액셉턴스 또는 매입, 네고시에이션의 의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6. 환음의 지급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이용되도록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7. 서류의 제시 기간 및 장소. 1. 제시 기간. 신용장의 신용자는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신용장의 대금 결제 (honor)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시 장소.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의 장소는 제시 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의 제시 장소는 모든 은행이다. 개설은행이 아닌 제시 장소는 개설은행의 그 장소를 주관 것이 된다. 신용장 기간 관련 규정 3조. immediately 서류에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prompt 즉시 immediately 또는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단어들은 무시된다. on or about 그 시경 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명시된 일자 또는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이전 5일부터 이후 5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건 시간 날짜네, 날짜. 3. 선적기간. 선적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포함하며 to, until, till, from, between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명시된 일자를 포함하며 before, after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환음의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from, after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5. 월의 표현 1. 전반 및 후반 어느 월의 전반 first half와 후반 second half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며 그 기간 중 모든 날짜를 포함한다. 2. 초, 중, 말 어느 월의 초 beginning, 중, middle, 말 end라는 단어는 각 해당 월의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기간 중의 모든 날짜가 포함된다. 5. 신용장의 성격 1. 독립성 원칙 4조 1. 원계약과 독립 신용장은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해당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해당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신용장에 의한 결제 (honor), 매입 또는 다른 의무 이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은행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간 또는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간 사이의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2. 원계약 개입 제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구성요소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2. 추상성의 원칙 제5조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해당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그 의무의 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파트 2. 은행의 의무 1. 개설은행 7조 1. 정의 개설은행의 요청 또는 스스로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2. 결제 의무 1. 원칙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 조건도 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다음에 해당한다면 결제 (honor)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개설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2.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 3.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한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환어음 인수 후 만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의 개시 시점.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능 결제 안을 의무에 구속된다. 3. 상한 의무. 1. 원칙. 개설은행은 잃지 않은 제시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결제 안을 또는 매입한 후 해당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만기 상환.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이전 수익자에게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는지 또는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적 상환. 지정은행에 대한 개설은행의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의무와 독립적이다. 2. 확인은행 제8조 1. 정의 1.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안월 또는 매입을 해야 하는 개설은행의 확인은행의 확약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 어솔리제이션 또는 요청, 리퀘스트에 의하여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한 은행을 의미한다. 2. 확인의 거절.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 또는 요청을 받은 은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 업무만을 할 수 있다. 3. 결제 의무 원칙. 1. 원칙.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 조건에도 일치하는 경우 확인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면 결제, 안월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확인은행에서 일람 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일람 지급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한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데 지정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환어음을 인수 후 만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확인은행과 상이한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소급 매입. 신용장이 확인은행의 매입, 네고시에이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확인은행은 상환 청구권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 의무 개시 시점. 확인은행은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 의무를 부담한다. 4. 상한 의무.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결제 또는 매입한 후 해당 서류를 확인은행에게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지정은행이 만기일 이전 수익자에게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는지 또는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확인은행의 의무와 독립적이다.
통지은행 제구조 1. 정의 1.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2. 제2통지은행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상회한 은행 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2. 통지은행 통지 의무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의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통지한다. 3. 통지요건 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것은 해당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것과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부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조건 변경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을 이용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통지 불이행 1. 통지 거절 신용장 또는 그 조건 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진정성 불충족 신용장 또는 그 변경의 통지를 요청받은 은행이 해당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의 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통지은행에게 해당 통지가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추가 학습 신용장 조건 변경 10조 1. 조건 변경의 요건 1. 기본 당사자의 동의 신용장 개설은행 만약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조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2. 수락 또는 거절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 변경을 송부한 은행에게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3. 일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일부 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조건 변경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의무 개시 시점 1. 개선은행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개선은행은 해당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2. 확인은행은 조건 변경에 대해 확인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확인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조건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설은행에게 알려주고 조건 변경 통지 시 수익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3. 수익자 1. 원칙 의사표시 원신용장 또는 이미 조건 변경에 수락된 신용장 조건 변경이 수락된 신용장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수락한다는 표시를 할 때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수익자는 조건 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행위 승낙 또는 거절 수익자가 조건 변경의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않는 경우 아직 수락되지 아니한 조건 변경 내용에 일치하는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는 그 조건 변경을 조건 변경 내용을 수락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그 시점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 4. 기한부 자동 승낙 조건. 수익자가 일정 기간 내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조건 변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조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조건 변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한다.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동의해야 된다는 거지. 자, 추가 학습 통지 방법. 1. 추가 우편 확인. 1. 원칙 무시.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간주하며 그 후 일체의 추가적인 우편 확인은 무시된다. 2. 예외 인정. 전신 내용에 상세한 명기가 추후에 송부될 것 또는 유사한 취지의 단어 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우편 확인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지체 없이 전신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유효한 신용장 개설 또는 조건 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사전 통지. 신용장 개설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는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송부되어질 수 있다. 사전 통지를 송부한 개설은행은 이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지체 없이 취소 불능하고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